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이사님, 이제 날씨도 정말 풀리고요. 네네. 임장 활동하기에 참 좋은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장 활동하기 전에 좀 탄탄한 전략들, 그리고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순위 같은 거 이렇게 잘 정해서 가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네. 그래서 그런지 스마트 돋보기가 좀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네.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? 네. 뭐 이제 날씨는 상당히 임장 활동하기가 편해졌는데 공기 질이 안 좋아서 아마 조금 임장 활동 가실 때는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쓰시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. 제가 저번 시간 동안에 이제 서울 지역 작년 한 해 가장 금액이 많이 상승했던 그런 지역들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그리고 어떤 것에 또 뭐 지역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에 올 한 해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꼭 이런 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라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해법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을 판단을 하고요.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짚어본 것은 하나는 좀 한강변에 대한 가치. 그러니까 한강변이 기존에 뭐 한 20년 전, 10년 전에 대한 한강변의 가치와 점점 우리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뭐 여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라볼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높여져 왔기 때문에 한강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. 또 하나는 역시 지난 3년 동안에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. 그중에서 또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역시 역세권 주변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역세권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역세권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데 역시 지난 3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재개발 재건축입니다.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난 3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전부 다 완료되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음 시기에 혹은 좀 막바지에 재건축 재개발들이 하는 지역들은 좀 어디인가 이런 점들도 좀 보셔야 되는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일부 많이 올라갔던 재건축 재개발들이 좀 시간이 미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는 금액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되새겨서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은 이제 강남 3구 역시 이제 가장 서울 부동산 중에 대표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4구 혹은 강남 4구 지역들의 움직임도 역시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 지역에 투자할 포인트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역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역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. 역시 서울의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역시 1차 산업 뉴타운이 있고 2차 산업 뉴타운이 있고 그리고 기존 예정 산업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그런 지역들은 뭐 IT라든지 이런 쪽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그 지역별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. 역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은 그 지역에 꼭 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을 찾을 때는 역시 이런 산업에 대한 종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서울 전역에 걸친 이런 산업 단지를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산업 단지와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뭐 1기 신도시라든지 2기 신도시 그리고 새로 생기는 3기 신도시들의 움직임도 역시 그런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권에 있는 지역들은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포인트를 좀 둬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일자리 말고도 역시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역세권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역세권의 가치도 개편되는 그러니까 광역교통망이 새로 생김으로써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부 얘기를 드리자라고 하면 뭐 고양 일산 지역의 뭐 대곡역이라든지 뭐 우리가 고양 일산하면 GTX 꼭 킨텍스역만 생각하는데 중간에 걸쳐지는 그런 역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역시 이제 서울 권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 삼성역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그 삼성역을 따라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GTX 라인들 그래서 뭐 일부 뭐 저기 동탄 지역을 타고 오는 그런 라인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기존 신도시들의 이어지는
교통 라인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 볼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자라고 하는 건 기존에 2기 신도시가 있는데 교통 라인이 늦어지면서 기존에 받았던, 그러니까 만약에 위례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위례역이 생기지 않음으로써 위례역에 대한 그 힘을 다른 지역에서 좀 나눠갔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장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여 마천역, 아무래도 위례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 두 번째 교통 라인들이 조금 더 아마 역할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. 뭐 이제 뭐 개편되는 라인들이 조금 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지역들을 좀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흐름과 분위기도 좀 알아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들도 보시면서 교통 라인들,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19년이라든지 2020년에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별할 때 이런 여건들을 잘 살펴보셔서 좋은 투자 지역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